먼저 다룰 섹터는 원전과 건설입니다. 지난주에 AI 시장의 확대와 함께 전력 설비 송정망과 배정망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라는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연결해주는 통로들도 중요한 만큼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인프라도 역시나 AI 시장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담고 있는 듯한데요. 원전과 건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주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력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의 건설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안정적인 24시간의 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AI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 AI 시대까지 가게 된다면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있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투자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르네상스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신규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나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는데 금융 지원을 무려 175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건 단순히 정책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돈을 사용해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최종 투자 결정까지 진행되기 전에 핵심 기자재에 대한 발주 기대감, 특히나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원전에 대한 협력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오늘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텍사스의 대형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 메터도어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텍사스주 인근에 대형 원전 4기를 짓는데 1000메가와트급의 원전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주관을 하고요. 현대건설이 기본 설계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건설과 그리고 발주까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EPC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설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과 안전성 그리고 공사 기간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괄적인 계약을 하는 EPC 계약이 진행이 되고 기자재가 발주가 되고 착공이 되는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관련 산업이 단순하게 원전을 우리가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계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 안에 국내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글로벌 원전 공급망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정부와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 투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원전 시장에 대한 진출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들과 이렇게 국가적인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항상 웨스팅하우스에서 조금 반발을 했었죠. 지적 재산 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커질 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면서 로열티 부담에 대한 조정 가능성과 미국과의 원전 공급망 강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원전 기업들에 대한 주가 역시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은요. 30년간 진행되는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미국과 사우디가 협정을 진행하는 협정문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에서 원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미국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이제는 사우디라던가 중동 쪽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원자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라늄을 농축하는 걸 중동 측에서 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의 수교가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해결되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가 단순히 미국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중동으로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미국에서도 꿈꾸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 누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될까요? 밸류체인에서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국내에서 가장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전 조기기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대형 원전은 물론이고 소형 모듈 원전과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력 또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EPC와 시공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한전기술은 원전을 설계하고 BHI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EPC 계약 체결 이후에 기자재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전력과 원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해외 원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된 기업들만큼이나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건설주들입니다. AI 시장과 인프라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주목도도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속에 건설주들의 주가 역시나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설업의 실적이 아파트가 아니라 인프라가 끌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의 착공이 지금 회복이 되기 전인데도 수주 사이클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주들의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해외에서는 원전과 LNG 관련된 수주 기대감 속에 실질적으로 수주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주 기대감 속에 역대 최대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이 있고 앞으로 2년과 3년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는 게 매우 긍정적인데요. 올해 상반기 건설 수주를 보게 됐을 때 지난해보다 무려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최근 3년 내에 가장 높은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간의 비주거용 건축이 증가했다는 걸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주거용이 아니라는 거는 공장이나 창고 같은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러한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수주가 18조가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정부 지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건설주들의 실적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 팹이라던가 클러스터의 건설은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팹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열 건설사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ENA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수주가 6조와 2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요.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세 자리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팹건설이 앞으로 2, 3년간 더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2, 3년간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데이터 건설을 지금 누가 수주를 가장 많이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GS건설이 무려 21건이었고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DLENC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건설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건설 수주를 많이 따고 있는 게 GS건설인 만큼 증권가에서도 GS건설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건설주들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과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 모멘텀까지 엮이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건설업에서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탑픽을 현대건설로 선정을 했습니다. 원전의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상반기 수주를 22조가량 해내면서 목표 대비 절반 이상 60%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원전과 관련된 건설주에서는 현대건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을 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의 성장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투자와 운영에 대한 역량을 지금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21건의 수주를 성공을 했다는 점, 신규 수주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좀 주목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건설주들 가운데 조금 데이터 센터나 원전 관련된 수주 모멘텀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결국에는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가운데 하나네요.